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 주제에 대해서 특히 캐로티드 IMT와 플락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IMT와 캐로티드 플락의 정의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말씀드릴 것이고 또 이 관련 이런 지표들의 어떤 관련된 연구들 그다음에 최신 지침들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촬영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로티드 울트라 사운드는 안전하고 넌 인베이시브하고 또 정확하고 릴라이어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가 편하게 많이 쓰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캐로티드 아터리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스크리닝이나 진단 이런 면에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캐로티드 플락이 좀 어떤 아테로스클레로틱 프로세스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임상가에서 그 개원가에서도 많이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T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터리 월이 인티마, 메디아, 어드벤티티아로 있을 때 인티마, 메디아와의 이 두 층의 월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의상으로는 그 루멘에 이제 프로트루딩한 리전이 있을 때 이제 그게 그 아터리 루멘보다 0.5mm 더 커져 있거나 50% 주변보다 더 두꺼워져 있거나 또는 IMT 자체가 1.5mm 이상일 때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캐로티드 IMT 같은 경우는 이 로테르담 스터디가 유명한 연구인데 이제 그 55세 이상의 그 지역사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캐로티드 IMT를 이렇게 네 가지의 군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그 MI나 스트로크의 리스크를 그러니까 더 하자드 레이시가 올라가는지 그런 걸 봤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캐로티드 IMT 가장 두꺼운 군에서 MI나 스트로크가 더 유의하게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요 밑에 있는 다른 인자들을 보정하고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초기 아테로스클레로틱 체인지를 대변하는 지표다라는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IMT보다는 플락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연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로티드 플락을 이 티크니스별로 이것을 점수화해가지고 1, 2, 3점으로 점수를 하고 그것의 총합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메이스 그다음에 올코스 모탈리티를 예측하는 예측력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 2와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캐로티드 플락 스코어 자체가 스코어 2보다도 이제 각각의 이런 아웃컴 관련된 지표를 좀 더 잘 예측을 하고 특히 또 스코어 2와 캐로티드 플락 스코어를 같이 더했을 때는 예측력도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NRI 값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서 이제 플락이 우리 IMT보다는 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다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이제 유럽의 21년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는 IMT가 과거에는 많이 사용됐지만 이제는 이것이 이제 시스테믹하게 사용하는 것까지는 권고되지 않는다. 다만 캐로티드 아터리 플락이 오히려 이제 CBD 리스크를 리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고 리스크 모디파이어로 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좀 의견으로 보이고요. 캐로티드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선생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스테노시스를 어떻게 어디를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플락이 스테노시스가 가장 심한 곳에서의 전체 다이아미터에서 스테노틱한 리전을 본 것과 그다음에 노말인 베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테노시스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노말 혈관을 기준으로 본 방법이 조금 더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A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에코의 또 특징인 벨로시티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통해서 스테노시스를 좀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년에 나왔던 페리페럴 아터리나 에드틱 디지즈에 관련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나 이런 에이시임토마틱한 어떤 코로너리 캐로티드 아터리 스테노시스가 70% 넘는 사람은 제너럴 퍼플레이션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와이드 스프레드한 스크리닝은 권하지 않고 다만 하일리 셀렉티드한 파퓰레이션에서는 이런 것이 권고가 되는데 그게 어떤 군인지는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팩터 이런 해당하는 것 중에 이렇게 개수가 많이 있으면서 60세가 넘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으면서 카디오 디지즈 있거나 투석하는 환자들, PAD 환자들 같은 이런 경우에는 캐로티드 아테리 스테노시스가 좀 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나왔던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나 이전과 그 같은 논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캐로티드 플락이 리스크 모디파이어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고혈압 지침 22년도 고혈압 지침에서는 고혈압이 진단되었을 때 권장 검사로 캐로티드 플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가 권장되고 있고 또한 무증기 장기 손상의 범주에 있어서도 이제 축산 경화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 진료 지침 이제 내년에 또 새로 나올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IMT는 정확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다만 플락에 대해서는 중등도 심혈관계 사건 위험도를 가능한 환자에서는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환자를 고개를 반대로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이제 프로브를 리니어 프로브를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트랜스듀서 같은 경우는 7MHz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보통은 3-4cm 안쪽에 있는 혈관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이게 또 프로브 앵글에 따라서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60도 넘지 않는 앵글로 해야 되고 보통은 트랜스버스하게 스크리닝을 아래에서 위까지 한번 쭉 보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롱디튜디널한 스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커먼 캐로티드, 그다음에 ICA, ECA, 그다음에 이제 센터에 따라서는 버테브럴 아터리까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B모드와 롱지튜디널 스캔, 그다음에 IMT와 각각의 이제 스테노시스, 버테브럴 아터리 이 순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와 이제 분지되고 나서 이후까지 이렇게 보게 되시고요. 롱디튜드널하게 폈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펴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폴케이션이 예쁘게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제 위치를 잘 파악하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IMT를 이제 의미가 좀 많이 좀 이제는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좀 그래도 임상에서나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재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벌브 안쪽 커먼 캐로티드에서 10mm 랭스 되는 부위 정도 파필드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노멀 레인지에 대해서 봤던 그런 연구도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여자, 남자 해서 보통 0.6에서 0.7mm 정도 노멀 레인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를 됐을 때 ICA와 ECA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커먼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CA와 ECA를 이제 처음에 잡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특성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구분이 좋은데요. 이제 ICA가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혈관 내경이 크고, 그다음에 포스테로 레터럴 위치에 있고, 브랜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ECA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작고, 안테로 메디얼에 있고, 브랜치가 많은데, 특히 이제 좀 헷갈릴 경우에는 리니어 프로브를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오실레이팅을 해보면 이렇게 그 파형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도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테브럴 아터리는 조금 더 안쪽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핸즈온 할 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뒤쪽으로 프로브를 틸팅하면서 보면 이렇게 버테브럴 아터리가 나오게 되고 여기 플로우를 통해서 서클라비언 아터리에 대한 평가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버스 플로우가 보이면 그 전 단계에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정상 뷰여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으로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를 잡고 컬러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탈 CCA 가고 이쪽에서 저희는 이제 벨로시티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톨, 다이아스톨 때 벨로시티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ICA와 이분은 이제 제가 예쁘게 나뉘어진 부분을 이제 가져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뷰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RCA 같은 경우가 좀 엔드 다이스틱 벨로시티가 조금 높게 유지되고 있고 픽까지 가는데도 좀 브로드하게 보인다면 굉장히 이제 ECA는 내로하게 피킹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엔드 다이스틱 벨로시티가 굉장히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커먼 캐로티드는 이 둘을 합친 듯한 모양으로 이제 벨로시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벌테브럴 아터리인데요. 벌테브럴 아터리 플로우를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서클라비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캐로티드 플락은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플락에 대해서는 이제 ASE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그레이드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플락이 없는 경우가 제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락이 있지만 요 티크니스나 티크니스에 따라서 이렇게 1, 2, 3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플락은 이제 이렇게 프로트루딩한 타입도 있지만 이렇게 디퓨즈하게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락은 플락의 하이트나 에리아, 그다음에 캐릭터리스틱스도 저희가 같이 이제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플락의 어떤 개수나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에코제니시티가 어떤 언스테이블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텍스처, 이런 모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실제로 하진 않지만 3D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 더 이런 스테노시스 같은 것도 조금 더 2D와는 다르게 더 정확한 평가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캐로티드 듀플렉스 소노는 굉장히 넌 인베이시브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또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쉽게 하는 검사인 것 같습니다. 임상적인 의미가 이제 IMT는 좀 컨트로버셜하지만 여전히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IMT뿐만 아니라 이제 플락이 조금 더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임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플락에 대한 평가를 좀 잘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 플락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위치나 모션, 캐릭터리스틱스 같은 것들도 더 평가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